안녕하세요. 저는 까면서 보는 해부학 만화를 그린 압듈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1년 두 번째 달짝한 사이언스 강연에 들어와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은 작가님이 말씀하셨지만 해부학과 관련된 강연이에요. 해부학 하면 뭔가 좀 무시무시하고 무섭고 어렵고 그죠? 접근하기 힘들고 그런 영역인 것 같은데요. 그런 무시무시한 해부학을 너무나 재미있는 만화로 풀어주셨더라고요. 네, 까면서 보는 해부학 만화 저자이신 압둘라 작가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 옷 마치 맞춰 입은 것 같아요. 네,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오시니까 딱 파란색 입으셔서 혹시 저분이신가 했었는데 맞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약간 의도를 했고요. 저희가 텔레파시가 통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만화책을 보면서 네. 하늘색 터번을 쓰고 있는 캐릭터를 봐서 저는 당연히 남자분일 줄 알았어요. 이름도 압듈라고. 그쵸. 근데 막상 이렇게 연락을 해보니까 이렇게 귀엽고 발랄하신 여성분이시더라고요. 네. 네. 작가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지만 그건 일단 뒤로 하고요. 궁금한 거는 여러분들이 댓글창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주제는 뼈와 근육에 대한 일대기예요. 제목부터 좀 심상치 않은데요. 어떤 강연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뼈랑 근육도 저희 모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얘네도 일생이 있는데 그 뼈와 근육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뒤에 좀 나오긴 할 텐데 제가 계속 그래서 결론으로 근력 운동을 하자라는 걸 엄청 강조를 할 거예요. 약간 듣기 싫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계속 아무튼 강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 줄로 정리하자면 뼈와 근육의 일생을 보고 근력 운동을 통해 그 노화를 좀 방지하고 건강을 지키자. 건강을 지키자. 네. 네, 좋습니다. 네, 사실 건강한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 네. 저희 지난 달짝 사이언스 강연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저희 이한용 관장님께서 돌도끼 제작 시연을 보여주셨었어요, 현장에서. 그 영상을 보시고 우리 작가님도 오늘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하십니다. 네, 뭐가 될지 여러분들 그 강연을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그럼 네.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도끼 그거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기려는 건 아니지만 그게 너무 반응이 좋으셨어가지고 긴장이 됐는데 스포는 아니지만 제가 네. 살짝 내용을 알아요. 엄청 재밌으실 겁니다. 쓸만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준비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 소개고요. 저 캐릭터가 저인데 원래 저 똑같은 옷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여름 버전이고 지금 기모가 있어서 오늘은 아쉽게 입고 오지 못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압듈라입니다. 저는 원래 만화만 그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만화 외길 인생이었는데 혹시 오늘 뼈를 뽀개 보나요? 뼈요. 그랬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꺼내가지고 보여드리고 막 이러면 좋을 텐데 심의상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냥 뼈를 뽀개진 않고 그림으로 어떻게든 좀 심의에 걸리지 않게 설명하는 그런 걸 준비했어요. 근데 뼈 대신 여기도 있는 요 2D를 일단 만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만화를 원래 그리던 건 아니고 그냥 운동하고 혼자 해부학 공부하고 해부학 공부는 또 왜 아픈지 알려고 혼자서 막 마치 세계 지도에서 그 나라 이름 외우듯이 하다가 타고 좀 과학적인 거에 관심을 갖게 돼서 깊이 하게 됐고요. 이 만화 자체는 제가 해부학을 공부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징그럽고 뭐 그런 거 없진 않지만 물론 그렇진 않고 실용적이에요, 무엇보다. 그래서 그거를 많이들 영업을 하고 같이 공부합시다. 여러분 해부학 하면 좋아요. 하고 싶은데 편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할 수 있는 게 만화다 보니 만화로 하게 된 거고요. 혹시 실제를 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네. 다녔던 학교에서 이제 의사분 입회하에 하는 그런 관찰? 참관? 네, 그런 거를 했었는데 되게 굉장했습니다. 되게 경건한 마음으로 진행됐어요. 거기 옷도 사전에 되게 딱 드레스 코드라고 해야 되나요? 갖춰서 입어야 되고 검은색 위주로 그리고 안에서 소란 떨면 안 되고 막 그런 거 해서 봤었는데 근데 네,
그 실제로 본 거보단 역시 사진 자료 같은 게 훨씬 좀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구글에 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그 실제 사진이나 실제 보는 것들은 약간 충격적일 수 있으니까 이제 조금 받아들이시기 편하게 좀 귀엽게 재밌게 만화로 그려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재미있게 보여드리기 위한 방법으로 패러디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제가 워낙 흔히 말하는 오타쿠 생활을 오래 해서 아는 만화가 많기도 하고 이건 짱구 패러디였고요. 짱구 이외에 그 영화나 책, 왼쪽 거는 식스센스라고 조금 된 반전 영화의 대명사가 있는데 우리 그거고 세대 영화죠. 그리고 오른쪽은 우주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 예, 히코모리라고 써놔가지고 네. 헷갈렸어. 걔를 위한 안내서라는 영화 겸 책인데 그거 패러디 한 거예요. 근데 제가 패러디만 쓰는 건 아니고 그 만화의 오리지널 캐릭터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왼쪽이 보시는 분 기준도 왼쪽이 맞죠? 왼쪽이 돼지인데 얘가 그냥 돼지가 아니라 근육돼지예요. 근육을 형상화한 근대라는 캐릭터고 오른쪽은 뼈를 형상화한 닭이라는 캐릭터예요.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전데, 그러니까 작가 캐릭터가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그 안에서 막 뭐 척추 뽑고 뭐 이렇게 엉덩이 보여드리고 이렇게 막 굴리기 편해서 저를 넣었고요. 혹시 지금 저 그림에서 제가 하고 있는 자세가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물구나무 서기보다 네. 조금 쉬워 보이는데요? 아니, 저게 인터넷상에서 그랜절이라고 해서요. 오. 그 인사 중에 가장 예의를 차린 인사라는 뭐 그런 밈이 있는 그러니까 요가에서 얘기할 때는 머리서기 자세라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저예요. 머리가 지금 네, 목이 부서진 게 아니라 저기 얼굴 가리려고 터번을 앞에 내려놓은 거고 저 이제 모자를 후드를 목이 쓰고서 빠진 줄 알았어요. 네, 멀쩡히 붙어 있고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 연습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저 좀 막 다치기도 했어요. 막 넘어지기도 하고 얼굴에 피가 쏠려가지고 여기 눈 근처에 혈관이 터져서 이렇게 약간 무서운 모양이 되기도 했는데 아무튼 저건 복근이 엄청 강해야 내 몸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팔 힘도 약간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전신 좀 운동이 되는 것 네. 같아요. 전 제가 운동을 저걸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던 건 아니고 운동을 조금 하긴 했어요. 그래서 주로 했던 건 복싱이고 지금은 웨이트 트레이닝 그 어떤 선생님께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시 근대화 다기로 돌아와서 얘네가 캐릭터라는 건 얘네도 일생이 있을 테니까 뼈와 근육의 일생, 얘네 일생을 한번 보기로 해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래서 결론은 근력 운동을 하자라는 거를 거의 세뇌시킬 작정으로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얘네를 바로 이제 뼈와 근육으로 가면은 조금 무서우실 수 있으니까 살짝 복잡한 그림에서 이제 실사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 갈 건데 얘네 모델이 결국 이건 거잖아요, 원형이. 그렇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저 두개골이라고 하죠, 우리 머리뼈. 머리뼈가 그 지금이야 이렇게 단단한 뚝배기지만 얘가 처음에 생길 때는 이렇게 단단하고 그런 튼튼한 애가 아니에요. 얘가 약간 징그러울 수 있는데 이거 모형이에요. 진짜 아니에요. 네, 긴장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은 아래 20주, 29주 이런 식으로 쭉쭉쭉 진행될수록 점점 바뀌는 태아의 두개골이에요. 머리가 좀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얘네가 오른쪽이 우리가 좀 아는 모양이고 태아일 때는 막에서부터 얘네가 발생을 해요. 얇은 막에서부터 그게 서서히 한 임신 2달쯤 후부터 칼슘이 쌓이면서 이게 단단해져가지고 이제 사이즈도 크면서 20주 때 이런 모양이 되는데 마치 SF 영화에서 많이 봤던 네네 약간 그런 형체 느낌이죠.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저도 이거 처음 봤을 때 우리도 우주에 있는 그런 생물체라는 생각이 그런 것을 뜻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얘네가 이렇게 막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점 칼슘이 모이고 단단해져서 지금 우리 같은 뚝배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얘네 애기들 보면 여기 숨구멍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어른들이 맞아요. 만지면 안 된다고 막 하잖아요. 네. 그거죠? 그게 맞아요. 그 여기에 보면은 여기도 틈이 다 채워진 게 아니라 떨어져 있고 거기를 아직도 막 같은 상태인 게 얇게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틈이 왜 있냐 하면
처음부터 꽉 차서 있으면은 틈이 이렇게 없이 딱 완성돼 있으면 얘가 성장을 하면서 충분한 그 공간이 필요한데 그게 갖춰지지가 않아서 좀 제대로 성장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유 공간으로서 아기 때는 이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그 정수리 쪽에서 약간 뒤에서 보면은 저 뒤통수에 있는 게 이제 빨간색 삼거리, 저게 소천문이라고 부르고 네. 앞쪽에 저 주황색 사거리를 대천문이라고 부르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숨구멍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저기로 숨을 쉬는 건 아니고요. 저기로 이제 그냥 틈인데 그 막이다 보니까 얘가 들락날락 이렇게 된대요. 숨 쉴 때마다. 그래서 숨구멍은 아니고 신형어로 숫구멍이라고 한다고 해요. 아무튼 저런 부분이 있고 저는 저기가 살짝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다 성인 되면은 다 이렇게 완벽하게 아물어서 딱 맞게 예, 성장을 하고 저기까지가 두개골이었고요. 이제 우리 몸에 뼈가 두개골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엄청 많죠.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한 몸의 척추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척추뼈도 그런 막에서 생기냐 하면 또 아니에요. 근데 일단 그 전에 척추는 그러니까 태아 상태일 때 몸 안에서 이렇게 새우잠 자듯이 웅크리는 포즈로 1차 굽이라는 게 생겨요. 척추가 옆에서 보면 꽤 S자처럼 굽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1차 굽이. 굽이. 네. 굽어 있다 해서 굽이. 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몸 밖으로 나와서 아기가 막 이렇게 누워있다가 머리 가누고 엎어지고 고개 들고 기어다니고 또 걷고 이런 과정을 네네. 거치잖아요. 그때 이제 고개를 들으면서 목에 2차 굽이 그리고 동시에 서면서 허리에 또 2차 굽이가 한 번 더 생겨요. 그러면 그 아까 1차 굽이 때는 보면은 얘가 척추 기준으로 몸에서 먼 쪽으로 이렇게 봉긋하게 돼 있는 라인이면 얘는 이제 척추 쪽으로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라인이죠. 그래서 얘네가 합쳐지면서 이제 우리의 지금 보이는 척추의 S라인 같은 게 형성이 되는 건데 근데 이 그림이 앞에 있는 그림들이랑 좀 다르죠. 이건 제가 일하는 학원에서 미술해부학용으로 쓰는 그림인데 거기서도 늘 설명을 드려요, 이거를. 그 중앙에 예, 옆모습 옆에 보면은 파란색, 빨간색으로 지그재그로 그어진 선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상체까지로 보자면 척추 라인 그대로인 걸 이렇게 딱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아기들 클 때 네. 언제 기었냐, 언제 목 가눴냐, 일어섰냐라고 물어보는 게 저 네네. 구비를 하는 그 시기에 따라서 발달이 잘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이건가 봐요. 그것도 포함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그 기어다닌다 어떤다 그 자체가 이제 몸의 근육도 쓰는 거니까 그런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아마 체크하려고 뭐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아이를 키운 경험이 있으면 되게 잘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키워본 경험이 있으나 잘 모르겠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저 라인이 완전히 머리 쪽은 봉긋, 목 쪽은 오목하게 들어가 있고 그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아래 일자로 이렇게 서 있으면은 발에만 무게가 와 왕창 몰려요. 그러면은 되게 부담스럽겠죠, 걸을 때. 그렇죠. 근데 저기 튀어나온 부분 쪽으로 무게가 좀 쏠려요, 걸을 때. 그래서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그 임산부거나 배가 좀 많이 나오신 분들은 이 배 나온 쪽으로 무게가 당겨져서 허리가 아프시다고 맞아요, 맞아요. 하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저렇게 튀어나온 쪽으로 무게가 분산이 돼서 발이 너무 많은 무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적인 것이 1차 굽이, 2차 굽이고요. 그리고 저 1차 굽이는 1차 굽이랑 2차 굽이가 끝나면 이제 근육이 또 발달을 하겠죠. 왜냐하면 척추가 서니까. 네, 이렇게 그 척추 위에 척추를 세워주는 척추 기립근 혹은 척추 세운근이라고 신용어로 말하는데 얘네가 같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제 뼈가 아까 뭐 막에서만 발달을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네, 연골에서부터 발달을 합니다. 다른 뼈는. 아기 연골 너무 귀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막에서부터 발달하는 거는 두개골이랑 쇄골이 그렇고 그 이외 대부분의 나머지 뼈는 다 연골부터 발달을 해요. 근데 연골이 되게 우리 치킨 먹을 때 그 끝에 네, 보면 물렁물렁한 거? 네, 물렁뼈. 그러니까 그런 물렁물렁한 애로 어떻게 몸이 될까 싶지만 걔네도 또 발달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 가운데 1차로 칼슘이 모여서 이렇게 단단해지고요. 요 옆에 저 반대편 뼈 끝에도 이쪽에도 2차로 또 칼슘이 쌓여서 뼈가 단단해지면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연골이 끝까지 사라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끝까지는 아니고 한 15세 전후까지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장판입니다. 아, 중요한데 성장판. 네, 그러니까 성장판이 연골이라는 것도 약간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네, 성장판이란 독보적인 존재로 남아있죠. 굉장히 핫한 주제로서. 그래서 얘가 계속 그 덜 발달한 듯한 연골 상태로 길이의 성장을 할 수 있게 해줘요. 뼈 길이가 길어지는 성장. 그리고 얘가 이제 15세 좀 지나서 완전히 다치고 나면은 단단한 뼈가 되면은 저희 같은 성인이 되고 뼈의 성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한 뼈 보면 요런 데랑 네. 이 반대편에 여기에도 이렇게 선이 하나 있잖아요. 네네. 요게 이 성장판의 흔적이에요. 아, 그래서 가끔 엑스레이 찍으시거나 뭐 뼈 그림 같은 거 보면 있는 저것이 임무를 다한 약간 불만족스럽게 임무를 다한 나의 성장판의 흔적이구나. 빈자리인가요, 그러면? 약간 빈자리 비슷한 걸려나요? 흔적. 흔적? 근데 늘 우리는 성장판을 그리워하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빈자리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막 성장판이 아직 안 다쳤어요. 그럼 더 클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네. 그게 저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네네. 오. 그러니까 저 끝에 있기 때문에 얘가 길이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컸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더 이상 키가 크지 않습니다. 더 컸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태어났어요. 요즘 분들은 팔다리도 기시고 그러니까요. 뭔가 허리 짧으시고 진화적으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네. 속상하게도 다 커서 키는 못 크는데 네. 대신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고기 많이 드시고 운동하시면 근육을 키울 수 있는데 저도 여기 와서 오늘 고기 도시락 먹었어요. 네, 일부러 고기로 주문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네. 심지어 소고기였어요. 그 마음 없는 사람한테는 사주지 않는다는 소고기를 위해서 얻어먹었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키우면 되는데 영양 섭취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강조한다고 했던 근력 운동을 역시 해야겠죠. 근력 운동이라는 거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무게를 들고 그러니까 네. 중량을 들고 뭔가 흔히 말하는 굽혔다 폈다 뭐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을 반복을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한 분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예, 이분이 율리우스 울프라는 독일의 외과 의사신데 이분이 약간 제창한 울프의 법칙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오. 그게 뭐냐면 그 전에 울프가 그 늑대 울프가 아니라 볼프인데 그 독일식 발음을 그 영어로 읽으면 울프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 늑대의 법칙이 아니라 울프의 법칙은 그 뼈는 환경에 따라서 변화한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변한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그 우주 비행사 네네. 분들 우주 나갔다 오시면은 지구에 맞아. 도착했을 때 바로 못 서시고 네네네. 이렇게 휠체어 타시잖아요. 그게 우주의 그 무중력에 적응하느라 뼈가 약간 밀도가 약해진 거예요. 근육도 당연히 빠지고. 그래서 그 중력이 있는 지구에 돌아오면은 다시 그 중력을 받아서 못 이겨가지고 이제 회복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데 그게 울프의 법칙의 예시인 거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빡센 환경에 놓이면 그 뼈도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거죠. 그 빡센 환경이라 함은 뭘까요? 근력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근력 운동을 할 때 물론 나는 내가 이렇게 근육을 운동을 시키지만 그게 뭐 설마 근육으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몸을 유지하고 있는 지탱해주는 뼈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굽히고 펴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뼈도 당연히 그 무게를 버티면서 점점 강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하면 뼈도 근육도 같이 키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뼈가 참 큰다는 거는 근육처럼 이렇게 사이즈가 커진다는 게 아니라 밀도가 높아진다. 네, 그렇죠, 그렇죠. 겉 보기엔 똑같은데 안에 밀도가 더 촘촘해지고 알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 드신 분들 골밀도가 떨어졌다 이런 말씀하시는 그 골밀도가 차게 되는 게 이제 근력 운동으로 그 뼈에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는 그런 거고요. 아, 칼슘 보조제 이런 거 많이 먹으면은 채워지는 거 아니었나요? 물론 그렇기도 한데 네. 근력 운동으로 더 촉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근력이랑 뼈만 성장하냐 하면 또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근육과 뼈를 연결해주는 애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미 상체가 약간 청보라색으로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는 거의 하얗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하얗진 않고 약간 누리끼리한 느낌? 인대? 네네. 아. 여기에는 인대는 아니고 얘는 아니에요? 힘줄, 아. 힘줄 건이라고 하는데 그 인대랑 힘줄 원래 많이 헷갈리세요. 왜냐하면 근육, 뼈 이외의 연부 조직이라고 하는 그 연결 부위가 둘이 약간 혼동이 되기 좀 쉬워가지고 헷갈리시는데 얘를 쉽게 구분하시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이랑 뼈를 이어주는 거는 힘줄 혹은 건인데 무슨 건에서 좀 많이 들어보신 게 아마도 아킬레스건일 것 같아요. 아킬레스건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특히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서 유명하기도 한데 아킬레스건은 종아리에 우리 알 약간 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우리 알과 뒤꿈치 뼈를 연결해 주는 게 아킬레스건이어서 근육이랑 뼈를 연결하는 거는 아킬레스건이다, 힘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뼈와 뼈를 연결하는 거는 인대라고 해요. 그래서 인대도 이제 유명한 애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뭐 인대 하면은 십자인대? 그쵸. 아, 그거 하나 알아요. 대체로 그게 제일 유명하니까 바로 예, 십자인대입니다. 이 십자인대는 무릎에 있죠. 그래서 허벅지 뼈랑 아래 종아리 뼈를 아래에서 연결을 해주는 애인데 얘가 유명한 이유가 있죠. 바로 잘 다치기 때문입니다. 얘가 그러니까 인대가 이렇게 만만한 애들이 아니에요. 되게 쫄깃쫄깃하고 쫀쫀하고 튼튼한데 불구하고 잘 다치는 거는 얘가 좀 복합적인 그런 외부의 힘을 견뎌야만 하는 빡센 상황인 것도 있지만 이게 스포츠 상황에서 많이 그게 발생을 해요. 얘한테 좀 취약한 상황이. 그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무릎을 약간 굽힌 상태인데 허벅지는 안쪽으로 돌아가 있고 종아리는 또 바깥쪽으로 돌아가 있어요. 반대로. 마치 그 생수병 딸 때 이렇게 반대로 돌려서 따잖아요. 그것처럼 위아래가 서로 반대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끝 보면 완전히 바깥쪽으로 나가 있죠. 그리고 그 와중에 무릎에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X자 다리처럼 되게 만드는 외반력이라는 힘이 작용을 해서 그러면 옆에 저 뼈로 그린데처럼 뼈 바깥쪽은 붙고 뼈 안쪽에 간격이 벌어지면서 얘가 똑 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저 인대가 뼈하고 뼈 사이에서 지금 뼈 두 개를 십자 모양으로 연결해주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냥 1차원적으로 십자인 건 아니고 네. 안에 약간 쪼르륵 따라서 붙어 있으면서 좀 이렇게 입체적인 모양으로 해주는 건데 요거를 잠시 제가 시범 보여주실 건가요? 어떤 스포츠 상황에서 저게 생기냐 그 설명을 이렇게 해드린 것보다 몸으로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허벅지는 안으로 무릎 좀 굽히고 종아리는 바깥으로 가고 여기에서 무릎이 이렇게 안쪽으로 쏠리는 힘이 온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다가 가다가 갑자기 바꿀 때 방향 이렇게 바꾸면은 이렇게 되죠 딱. 그래서 뭐 축구, 뭐 배드민턴, 뭐 온갖 스포츠 상황에서 잘 갈 수 있는 뛰어다니는 운동이 많이 나오는 운동이에요. 발 쓰는 거면 뭐든 다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복싱 했었는데 보여드릴게요. 복싱 이렇게 위빙이라고 해요. 이거를 보면 위빙해서 요 자세일 때 딱 그렇게 되죠. 이때 또 힘이 빡 실리면은 좀 운이 없으면 팍 끊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시로 진짜 끊어지면은 좋은 공부가 될 텐데 아쉽게도 저는 튼튼해서 끊어지지가 않네요. 이런 거 보실 줄 몰랐겠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복싱을 하셨군요. 네. 네, 점점 알수록 신기한 까보고 싶은 작가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인대가 이런 식으로 좀 끊어지고 그리고 이제 인대랑 근육만 다치는 게 아니라 뼈도 조금 많이 다치죠. 네네. 솔직히 기부스 안 해보신 분 없으시잖아요. 맞아. 뭐 반깁스라도. 요거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전에 그렸던 걸 들고 왔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뭐 상다리 부러지게 맛있게 차려 드시라는 코로나 이전에 명절에 그렸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다시 재탕할 수가 없어요, 지금. 명절에 페이지에 좀 올리고 싶은데. 아무튼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서 상다리가 부러진 그림이에요. 그래서 부러진 상다리로 보는 골절 유형인데 조그마니까 약간 키워드릴게요. 단순 골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정말 단순하게 골절이 됐다는 의미인데 골절이 뼈가 똑 부러진 것만 골절이 아니라 금이 간 것도 골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막 그 갈비뼈 왜 은근히 골절 잘 된다고 네네. 하잖아요.
크게 웃거나 재채기했다가 골절됐다. 그게 얘가 똑 부러진 것보단 금이 간 경우가 훨씬 많아요. 물론 갈비는 약해서 진짜 부러진 경우도 좀 있긴 해요. 아무튼 그런 게 단순 골절이고요. 옆에 살짝 끔찍한 그림은 이제 개방 골절, 개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부러져가지고 안에 뼈가 살을 뚫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상다리니까 괜찮아요. 네. 뚫고 나오면은 이제 혈액도, 그러니까 출혈도 크고 그쵸. 그리고 외부에 의한 감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빨리 응급실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다음은 종선골절이라고 해서 뼈를 따라서 세로로 이렇게 조금이 간. 와, 저런 건 정말 힘들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진 않은데 긴 뼈들에 이렇게 많이 생기겠죠. 근데 제가 그림을 여기 이렇게 끝에 터진 걸로 그렸는데 네네. 여기 막혀 있고 저 안에만 이렇게 가는 종선골절도 있어요. 그리고 이 옆에도 또 살짝 끔찍한 건데, 산산이 부서졌네요. 네, 이 전이골절이라고 하는 요거는 뼈가 위치에서 벗어난 거예요, 부러지면서. 그래서 요것도 조금 응급실에 빨리 가야 할 것 같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경우겠죠. 그거 다음 마지막인데 제가 약간 그림을 왼쪽에 순한 맛, 오른쪽에 매운 맛으로 붙여놨어요. 너무 센 것만 보여드리면 그럴까봐. 그래서 얘는 완전 골절. 그러니까 정말로 완전히 딱 부러진 건데 그 아까 이전에 설명드렸던 요 종선골절에서 끝에가 막혀 있는 거는 그 불완전 골절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완전 골절 옆에 이 마지막 남은 이것은 원래 설명할 필요가 없죠. 완전히 쿠프다스가 되어서 조각조각이 났죠. 이런 거는 제대로 이런 심각한 거를 그렇게 웃기게 비유해 주시는 것도 능력이신 것 같아요. 이거 상다리니까. 상다리니까. 네, 사람이 아니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생기지 않기를 바라야겠죠. 이게 평생 나와 내 주변 사람에게 생기지 않게. 근데 이런 경우도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어떤 경우에는 회복할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저 아시는 분이 실제로 교통사고 당하셔서 여기 어깨뼈가 완전히 그 형창을 못 알아볼 정도로 부서지셨는데 지금 수술하고 회복 중이시더라고요. 와, 이 정도까지도 요즘에는 되는구나 싶어서 또 신기했고 쾌유를 빕니다. 네. 그 다음 근데 네. 그래서 뼈가 부러지고 뭐 십자인대 끊어지고 이래도 운동을 해야 하는가 하면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 운동을 하면은 애초에 그 다칠 수 있는 상황이 예방이 돼요. 예방도 되고 무엇보다 다친 이후라도 회복을 하려면 어차피 재활을 해야죠. 그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운동을 해야 하고 저는 계속 세뇌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성인이 돼서 근육도 키우고 다쳤다 회복도 하고 하면서 이제 또 슬픈 시기가 왔어요. 뭐냐면 노화가 됩니다. 그 인체의 겨울이라 부를 수 있는 노화 시기인데 이 표가 뭐냐면 그래프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뼈가 단단한 정도를 나이랑 함께 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서 있는 골량이라고 써 있죠. 높이 올라갈수록 뼈가 단단한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나이가 드는 건데 부럽게도 남자분들은 평균적으로 높으세요. 그러네요. 쭉. 네. 그래서 한 30대까지 특히 10대, 20대 이 간격 보세요. 물론 여자도 간격이 크긴 한데 조금 더 높죠, 평균이. 30대까지 아주 단단해졌다가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비교적 90대까지 내려오고 여자도 물론 성장을 하지만 쭉 가다가 한 40대 그리고 50대를 지나면서 너무 가파른데요? 네, 폐경기 때 이제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그 여성 호르몬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칼슘을 관리를 해서 뼈를 단단하게 하는 그런 작용도 하는데 그걸 못 하게 되니까 이렇게 미칠 듯이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미래죠. 너무 슬퍼요. 슬프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아직 많이 남았다고 하고 싶은데. 그래. 그래서 또 이 옆에 보면 골절 문턱, 골절 역치라고 써 있는데 얘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뼈가 잘 부러지게 되는 경계선 같은 거예요. 그러면 폐경기가 놀랍게도 마법같이 딱 들어옵니다. 폐경기 때. 남자분들은 그래도 많이 좀 노쇠해지셔야 나이가 그러네요. 드셔야 여기 들어오는데 여자들은 너무 빨리 들어와 버려요.
차이가 너무 많이 20년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많이 뭐 마디마디 건질건질 네. 아파하시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폐경기 때문에 너무 빨리 빠져나가가지고. 아, 이런 건 우리 어르신들이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때쯤부터 네. 그러면 뭔가 대비를 하거나 관리를 그쵸.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지금 요 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자는 한 30대 중반까지 뼈의 축척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골밀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시기.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지금 코인 하실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30대 여러분, 저희 동지 여러분 코인 하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영끌에서 코인 하시는 것도 좋지만 칼슘을 모아야 돼요, 우리 몸에. 안 그러면 몇 년 좀 일하고 바쁘고 이러면 이렇게 곤두박질 쳐요, 이렇게. 그래서 빨리빨리 칼슘을 모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역시나 결론은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웨이트 하는 거, 스모 데드리프트라고 약간 야매로 취급받는 데드리프트가 있는데, 60kg 들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운동을 하셔야 돼요. 저도 마감되기 전에 빨리 채우려고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좀 보조를 할 수 있어요. 특히, 울페 법칙에 의해서 뼈가 단단해지는 것도 있는데, 그렇다고 얘가 곤두박질 친 뼈의 골밀도를 끌어올리는 건 솔직히 힘들고요. 아. 그러니까 일단 속도를 늦춰주고 대신 근육을 키우면은 근육이 또 뼈를 잡아줘요, 관절을. 그래서 어떤 나이대고 어떤 뭐 효과를 원해서든 결국 답은 근력 운동입니다. 기승전 근력 운동. 네. 근데 노화가 되면은 이런 길쭉한 뼈에 골밀도만 떨어지냐 하면은 아니고 이 뼈 끝을 감싸가지고 뼈끼리 부딪혔을 때 이렇게 아프지 않게 해주는 연골도 같이 좀 닳게 돼요. 왜냐하면 많이 썼으니까.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릎을 구부릴 때 무릎 옆모습이에요. 그러면은 허벅지 뼈에 얘가 머리가 굴르면서 이 연골이 갈갈갈갈갈 하고 갈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프겠죠. 네, 아프고 빵꾸가 나요. 얘가 오래 쓰면. 왜냐하면 연골은 말랑말랑한 애니까. 그래서 빵꾸가 나면 그것이 이제 유명한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죠. 이게 퇴행성이라는 게 퇴라는 행성이 아니라 네, 많이 써서 닳았다는 의미예요. 근데 나이가 들으니까 기본적으로 쓴 기간이 길어서 많이 쓴 거기도 하고 혹은 운동선수분들은 20대 때도 퇴행성 네. 관절염 오실 수 있으세요. 너무 많이 써서요? 네, 그러니까 유도 선수처럼 쾅쾅 하면서 이렇게 계속 무릎을 체중을 받거나 뭐 이런 데미지를 받는 걸 많이 하시면 20대나 30대 좀 이른 나이에도 올 수가 있어서 맞아요. 우리 애기 엄마 친구 중에 체조하신 분 있는데 네. 20대 입시 때문에 체조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무릎 안 네.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정말로 그 퇴행성 써서 닳는 애인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아끼는 게 좋은데 그래도 뭐 나이 들면 뭐 아끼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것도 저희 피할 수 없는 미래죠. 그래서 보면은 얘가 왜 생기냐면 그러니까 많이 쓴다는 의미인데 쓴다는 게 무게를 많이 짊어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보통 많이 생기는 저런 무릎 혹은 무릎 말고 또 어디였지? 고관절. 고관절처럼 무게를 많이 지탱해주는 애들이 많이 걸리고 이게 원래 이 뼈 겉에 뼈막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신경이 몰려 있어서 얘네끼리 닿으면 무지하게 아파요. 그래서 감싸주던 애가 사라지니까 엄청 통증을 느끼시는 거고 또 요 이미지 보시면 여기에 골극 형성이 된다라고 써 있는데 골극이 뭐냐면 뼈 가시예요. 그래서 여기에 뾰족뾰족하게 뭐가 나는 거예요, 뼈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네. 뼈는 더 이상 안 자라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그게 원인이 지금 자세히 밝혀지진 않았는데 추측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마찰되면서 얘가 부서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다시 좀 회복은 하는데 그 과정에서 뾰족뾰족하게 찌끌찌끌하게 회복이 돼가지고 그게 서로 찔러서 더 아픔을 아프겠네요, 진짜. 유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있어요. 그래도 운동을 해야 합니다. 기승전 근력 운동. 네. 왜냐? 아니 아픈데 어떻게 운동을 해? 하는데 일단 병원에서 통증 조절을 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얘가 무게를 버티느라 고생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운동 전에 체중 조절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게가 좀 나가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똑같이 권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사실 병이라기보단 생활 질환이고
자연스러운 노화잖아요. 그래서 생활 개선 쪽으로 더 균형을 맞추시면 되고, 이제 그렇게 무게도 좀 줄이신 다음에는 너무 무리 가지 않는 선에서 약간 근육을 키우는 운동. 이제 이전처럼 막 무게지고 이런 걸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근육을 좀 키우셔서 관절을 잡아줘야만이 그 퇴행성 관절염의 상태로도 좀 괜찮게 오래 지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퇴행성 관절염 다음으로 유명한 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건데, 류마티스 관절염. 얘는 해부학이라는 그 구조적인 거를 다루는 제가 많이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분야예요. 왜냐하면 같은 관절염이지만 얘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그 질환이에요. 질환 중에 하나. 그래서 내 몸에 뭐 바이러스나 뭐 병균 이런 거를 처치하는 경찰이 있는데 걔네가 갑자기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탕탕탕탕 그래갖고 아무 죄 없는 내 관절을 공격을 하는 게 네, 그게 류마티스 관절염인지라 얘네는 그 퇴행성 관절염처럼 나이 들어서 이렇게 오래 써서 여기가 상하는 게 아니라 면역 체계 문제. 네, 그래서 나이가 젊으신 분, 뭐 30, 40대 중장년층 혹은 아예 소아한테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병인 거여서. 그리고 발생하는 부위도 아까는 그 중력을 많이 받는 뭐 고관절, 무릎 이런 데가 걸린다고 했는데 이 류마티스는 그것과는 좀 다른 뭐 손목, 손가락? 네. 팔꿈치, 어깨 그리고 손가락도 그 얘네는 여기 중간 정도, 여기 너클 파트라고 부르는 주먹에 복싱에서 쓰는 이 주먹에 여기랑 요 중간 관절에 많이 걸리고요. 의외로 요 손끝 관절은 퇴행성 관절염이 걸려요. 왜냐하면 얘도 은근히 뭔가 손으로 조작을 하면서 작은 관절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무게를 많이 지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걸리는 편이고.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걸리면 이렇게 되죠. 특히 손 중앙이랑 저런 관절이.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많이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것도 이제 그 구조적인 걸 다루는 사람으로서 스트레칭 하면 좋다는 거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가 자꾸 굳으니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막 소심해지고 위축돼서 자꾸 더 빨리 굳게 되는 그 악순환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게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계속 확보해 주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주기적으로 해주시면은 이것도 좀 많이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얘도 궁극적으로는 근력 운동을 목표로 삼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태어나고 성장하고 근육 키웠다가 회복했다가 또 아프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는 승천을 합니다, 이제. 하늘로요? 네. 아, 땅으로 가고 싶진 않고 이제 좀 넓은 곳으로. 승천을 하면은 뼈와 근육도 같이 승천을 하겠죠, 이렇게. 근데 여태까진 그랬어요. 저는 앞으로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뭐죠? 기술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 특이점이 올 거예요. 저 좀 믿고 있어요. 특이점이 오면 예, 아, 그 터미네이터와 네. 이쪽에 유명한 갈리라는 알리타라는 총몽에 나오는 주인공인데 기계 몸입니다. 얘네가 저희도 멀지 않았어요. 기계 몸으로 오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금방 오진 않겠죠.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내가 기계 몸을 기다릴 동안 열심히 근력 운동을 해서 다가올 기계 몸 시대를 맞이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래된 만화여서 이거 모르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은하철도 999라고 그 왼쪽에 있는 이분이 이 옆에 얘 철이를 기계몸이 되기 위한 여정에 데리고 다니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철이처럼 우리도 기계몸을 꿈꾸는 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근력 운동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